대원산업. 대원산업 주식 분석 해주세요. 자, 대원산업은 감정팔이로 접근하면 돈을 바닥에 뿌리는 종목이다. 숫자만 보자. 자동차 시트가 본업이고 현대 기아 공급망에 붙어먹고 산다. 국내에 더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자회사도 있다. 2024년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실적이 강하게 개선됐다. 그리고 3분기 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24%, 영업이익은 167%, 순이익은 124.8%로 이익 레버리지가 작동했다. 굉장히 수익이 잘 나왔다는 거죠. 성장도. 상반기만 봐도 매출을, 영업이익 과격하게 숫자가 개선된 걸 볼 수 있다. 고정비 구조에서 물량 믹스가 맞으면 이런 폭발이 나온다. 내가 이제 고정비 구조냐 변동비 구조냐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프롬프트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순현금이 4,100억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안 된다. 이거를 포인트로 만든 리포트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다. 현저한 저평가다라는 리포트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시장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종목은 PER이 낮고 PBR도 낮고 ROE조차도 두 자릿수인데 숫자만 보면 싸다가 결론인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싸게 굴러다니냐? 특정 완성차 납품 모델 비중이 높고 그리고 물량 단가 모델 사이클에 실적이 휘둘릴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가 문제겠죠. 그리고 러시아 변수가 있더라. 지정학 제재 수위에 흔들릴 레버가 있고. 시트는 본질적으로 제조업이다. 업종 자체도 막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는 건데요. 넘어가 보시죠.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실적은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라고 되어 있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되는지, 현금도 계속 증가하는지.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카니발, EV3, EV4 등 기아 자동차 차들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러시아랑 중국 매출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체크를 좀 해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대원산업은 이제 국내는 기아 중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심이고 지금 이게 터진 이유는 뭐가 있나요? 러시아 공장이 가동 재개를 해서다. 그리고 중국 판매가 늘었고 국내 카니발 등의 물량이 증가해서다 라는 것이고요. 해자가 있냐? 이 회사는 약하다. 대신 관계가 락인이 강하다. 그러니까 업종 자체는 약하다. 여러 차종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 품질, 납기, 원가 관리에선 합격점인데 완성차가 단가를 쥐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완성차가 갖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보통 이런 기업에 낮은 멀티플을 주는 게 정상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PER 3, 4배, PBR 0.5배 수준 낮은 건데 저는 사실 다른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현금이 4천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대라는 건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총매, 주가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공시 등이 있어야 된다. 배당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 그렇죠? 거버넌스 이슈?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서 여기서 봅시다. 대원산업. 여기서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그냥 스타일 스코어 정도만 볼게요. 차트는 뭐 저평가돼 있고 안정성 좋고 수익성 좋고 성장성도 좋네요. 성장성 좋고 모멘텀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도 괜찮고 그렇죠? 괜찮고 주주환원은 뭐 안 해도 되고 안 해는 주주환원 좀 해주면 좋겠는데 돈도 많은데 그렇죠? 좀 좋지 않나? 재무로 봅시다. 추세 분석 보면 왠지 이쁜 모습이 나올 것 같죠? 재무 비율 말고 재무제표 그쵸? 이쁘죠? ETM 이쁘네? 순이익도 이쁘고 영업이익도 이쁘고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현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많이 현금이 들어왔고 실적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게 이제 그건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이 스코어로 보면 제 점수는 90점, 수익성, 성장성, 평가 다 괜찮고 모멘텀은 62점이고 재무 안정성 굉장히 높은데 센티멘트 1.9점. 이 회사를 잘 모르거나 투자 의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잘 안 하더라. 주주한테 이 정도면 주주 환원 할 만도 한데 그죠? 투자자가 누구냐? 주주 환원 안 하면 투자자가 아마도 예상컨대 그렇죠? 대주주들이겠죠? 허씨 가문인가?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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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리허허허 예, 뭐 거의 가족 기업인가 이건? 구루도 하나 들고 있다. 야, 구루가 들고 있어? 신기하네. 봅시다. 뭐 대원산업은 또 이 정도. NHN 보겠습니다. NHN 16단계 주식 분석해 주세요. NHN이죠? 핵심 사업 축은 게임, 결제 광고, 클라우드, 커머스 콘텐츠가 있습니다. 수직 분석 해달라고 했더니 직접 들어가서 보라는 식으로 나와버렸네요. 잘 해줄 때도 있고
이렇게 불친절할 때도 있는데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면 다시 해줍니다. 자세하게 해달라고 데모 분석만 물어봤더니 일단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YOY로 8% 올랐고 적자였다. 최근 분기가 중요하죠. 25년 들어와서는 분기 단위로 1Q부터 3Q까지 흑자 체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년 3Q, 이게 가장 최근이죠. 매출액은 YOY로 2.8% 늘었고 QOQ로 3.4%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플러스 276억, 영업이익률은 4.4%. 원래 적자를 내다가 이제 흑자로 내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있다. 매출은 사업부별로 좀 믹스가 되어 있는데 결제 광고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게임, 그 다음이 클라우드,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축이 결제 및 광고, 클라우드가 이제 뒤따라오고 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클라우드가 좀 올라오는 게 좋겠죠. 24년은 뭐 비용이 많아서 그랬던 거고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 그 부채가 적고 자기 자본이 두꺼워서 레버리지 부담이 낮은 거는 장점이다. 안정감이 좀 있다는 소리죠. 현금 흐름 봤을 때도 플러스로 현금 흐름이 잘 이제 돌기 시작했고 영업 흑자 연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정상 구간에 진입했다. 재무 건전성 높은 편이다. 라는 게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로는 큰 문제 없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업계를 한번 보면 업계는 이제 IT,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복합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 포지셔닝에서 결제 측은 NHN, KCP 플러스 페이코 이게 잘 돼야 되고 클라우드 잘 돼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메이저 하진 않고 공공, 금융 클라우드 그리고 민간 여기 쪽에 보조금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커지고 있는 중이고 생성형 AI 인프라가 좀 잘 되면 이제 그쪽 수요를 좀 탄다고 합니다. 업계 동향은 한국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정책 및 기업 투자로 계속 커지는 방향이라서 기업들한테 많이 퍼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HN의 경쟁 우위는 결제 쪽 거래액이 성장하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몇 개 없잖아요. 포지션 자체는 좋다. 약점은 이제 게임 쪽이 파이프라인 성과 변동이 크고 실패하면 비용이 좀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게 게임 쪽이 좀 그렇다. 라는 거라서 결제랑 클라우드 이 두 축이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기회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IT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니까 공공이랑 금융 쪽이랑 많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이제 보조금도 좀 주고 하다 보니까 AWS나 애저를 사용하지 않고 전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가 다수 있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좀 커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게임 쪽. 게임 쪽은 좀 경쟁이 심화되고 플랫폼 결제 수수료 압박이 좀 있더라. 경영진은 전 잘 모르지만 CEO는 정우진이라는 분이고 2025년에 흑자 복귀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생성형 AI 결합 수요를 하겠다. 잘 하겠다는 거죠. 오너는 아니니까 경영에 들어온 다음에 흑자로 돌아선 거는 긍정적이다. 자, 해자가 있냐? 결제 쪽, 특히 B2B 쪽은 한번 붙으면 갈아타기 귀찮기 때문에 고객 확보 측면에서는 해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지적 재산은 게임 콘텐츠는 딱히 지속성이 좀 약하다. 해자라기보다는 이벤트에 가깝다. 결제와 B2B 클라우드의 반복 매출이 잘 나와야 이제 해자를 점점 쌓아갈 수 있는 구조다. 지금은 초기로 보이죠? 기술적 분석은 일단 넘어가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적 좋은 거, 그건 아까 말했고 주주 친화적이다. 자사주 매입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 이제 주주 친화적이니까 나쁘지 않죠. 2025년 10월 23일. 그리고 경제가 긍정적인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직접 타격 주는 것이는 이제 금리 경기. 이거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시장 확장 기조가 좀 중요한데 이건 넘어갈게요. 통합적으로 보면 회사가 정상 궤도에 돌아섰고 성장 축은 B2B랑 클라우드가 돼야 되고 밸류는 그리 비싼 편은 아니고 BR 0.7에 그 정도면 가격 구간은 이제 상단 모멘텀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고 그래서 흑자 지속이 조금 더 길게 되면 확실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인 것 같고 그렇다 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예제 질문으로 NHN 주식 분석해줘. 얘는 데이터 중심적이죠. NHN은 웹툰, 음악, 커머스, 클라우드로 되고 최근 분기에서는 매출이 1% 증가했고 순이익은
손실에서 흑자로 확실히 넘어섰다. 전년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TM으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업종 중앙값이랑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흑자 기조가 조금 더 길게 가야 유효가 될 것 같네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PBR은 낮은 편이고 PSR도 낮고 멀티플만 보면 싸 보이는 구간이지만 ROE가 음수라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최근 분기는 요 세 분기 연속 플러스였기 때문에 2025년 재무 데이터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실적이 잘 나오면 한 번쯤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 가장 비싸게 부른 사람 4만 원, 중간값 35,000원, 그리고 현재 주가 32,450원 정도라서 기대 상승 여력은 7.86% 정도가 되더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하죠. 뭐 지금은 그냥 홀드다 라고 보고 있고 배당 수익률 1.6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가치 투자자 멀티플 할인 근거가 실적이 지속성인지 점검할 것이고 모멘텀 투자자는 트렌드는 우호적이지만 아직은 홀드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재무 안정성이 확실히 개선됐다고 보이는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판단해라. 배당 투자자는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다. 실적 발표 이벤트는 2월 12일 며칠 안 남았네요. 2월 12일에 예상돼 있습니다. 그때 전후로 아마 투자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적자라서 얘는 잘 안 되네요. DCF 기준으로. 프리캐시플로로 제가 넣은 가정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하여튼 이번 실적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지금은 잘 평가가 될 것 같진 않고요. 멀티플로 봤을 때는 아까 싸다고 나왔죠. 업종 평균 대비해서 싸다가 나왔고 밸류체인 관련돼서 이제 맵핑 데이터, 온톨로지된 맵핑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썼습니다.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랑 이제 공급사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객사가 좀 잘 되면 나후 중에 이 회사가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보면은 고객사들의 영업이익하고 그 수익률을 가져왔죠. 고객이 누굽니까? 유진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파이어링크, 한빛소프트 고객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회사들을 보면 이제 각 회사들 수익률이 뭐 지금은 나쁘지 않더라. 매출액 성장률도 플러스 NHN 벅스를 제외하면요. 그러면 이제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겠죠. 서플라이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NHN에 이제 뭔가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죠. 애플, 알파벳, 넷마블, 게임이랑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어그룹은 이제 공종업종인데 피어그룹 시총 상위인 애들을 보면 다 이런 애들이죠. 큰 애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텐센트, 비자, 결제가 들어가니까요. 해석만 좀 볼게요. NHN의 커스터머들은 그 주가 모멘텀은 강하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음의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플러스로 좀 돌아서야 되는데 아마 소속된 업종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투자를 이제 많이 해서 돈을 당장 벌기보다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의존적인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경쟁사들은 1개월 주가는 약세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섹터는 그렇게 막 다 수익률이 다 좋은 편은 아니라서 기다려야 되겠다. 최종 결론은 종합 시그널 뉴트럴로 보겠다. 밸류체인만 봤을 때는 이런 게 의견이 되겠고 종목 분석 잠깐 들어가서 보면 NHN 봅시다. 안정성 높은 회사고 저평가돼 있고 수익성은 아직 안 나왔고 성장성은 아직 소소하고 모멘텀은 괜찮고 차트도 차트를 AI 분석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하면 이제 여기서 화면엔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한 상승 추세와 조정 국면을 반복하고 변동성이 큰 상태다. 강세 신호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과매수 및 약세 신호도 나타나서 단기 변동성이 크다. 볼린저 밴드는 종종 상단 부문에 머무르며 상승 모멘텀이 강했지만 과열과 조정 왔다 갔다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대체로 평균 이하에서 정상 수준까지 변동했고 급등일에는 거래량 확대로 매수세는 확인 중이다. 네, 지금은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 올라갈 때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더라. 단기 전망. 단기 조정 가능성 존재하나 매수 모멘텀 유지 중이니까 홀드. 중기로 투자하는 사람은 1월 초부터 강한 상승 추세 지속 중이니까 상승세 유지 가능성 높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주의사항은 뭐 그렇다. 이 기술적 내용이고 재무제표는 뭐 안 봐도 대충 감이 오죠? 적자 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더라. 예, 물어보면 매출액은 뭐 그래도 계속 늘고 있는 편이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적자였다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 순이익은 아직은 적자다. 분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계속 플러스
최근까지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하다가 유지를 하하고 있다. 챗봇에서 한 얘기랑 같은 얘기죠. 애널리스트들은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NHN에 대해서. 스타일스코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스코어는 저평가돼 있고 재무 안정성은 꽤 높고 성장률이랑 모멘텀은 소소한데, 그래서 컴포지 스코어는 92.9점으로 나쁜 편은 아니다. 왜? R&D 지출 충실히 하고 있고 수익성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현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가격이 좀 싼 편이라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 자체가 이제 92.9점이 나온 이유는 그런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많으면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체크해 보긴 합니다. 뭘 통과했고 뭘 통과 못했는지,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약 100여 개 정도를 볼 수 있죠. 애널리스트 전망은 2.333이면 아주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매수 쪽에 가깝더라. 최근에 타겟 프라이스를 회사들이 조금씩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더라. 이 정도 되겠네요. 이번 실적 발표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동종 회사들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냐. 마진율은 상위권인데 상승률은 이제 중간 이하. 동종 사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넷마블, 게임 회사들이랑 이런 회사들인데 그래도 얘가 그나마 낫다. 그나마 낫다. 적자했다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나마 낫다 보는 것 같네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제 파란색이면 싸다. 이 싸다라는 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싸다 회사가. 그래서 실적 잘 나오면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NHN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